강재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지켜온 7년의 세월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건넨 수많은 웃음과 약속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은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아픈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불행에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법이 없었죠. 자수하고 엄마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켜요 좀. 내 소리 봐! 너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 용서?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하나뿐인 동생, 그 동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의심, 그리고 그 배우에 자신이 믿어온 가족이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이 내린 병원 복도 끝 고요한 조명 아래 강재인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슬픔, 그 복잡한 감정들은 눈물이 되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엔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참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김도윤은 병원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피곤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 쥐어진 도희의 유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놓고 싶다는 유혹이 수없이 스쳤지만 그는 여동생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오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대신 보람이 지켜줘. 그 약속 하나로 그는 지금껏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끝자락에 강재인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제인은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때로는 따뜻한 동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동생의 죽음과 얽혀 있다는 현실. 그 진실을 도윤은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왜 당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는 곧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터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의 한 병실 안.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은은한 불빛 아래 황기찬과 강세리는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마주보던 두 사람은 이내 서로에게 다가섰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 강재인을 배신하면서까지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 권력과 욕망의 결합체였을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주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운 채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숨소리도 없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뜨겁고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계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마주한 절망이었습니다. 그 시선의 주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장면이 곧 진실을 향한 폭풍을 몰고 올 불씨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YL 그룹 내부는 대혼란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최자영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언론과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규철 회장은 겉으로는 침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치밀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기찬이 내부에서 어떤 세력을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손에 쥐고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찬이 단순한 대리 사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회사의 정보를 어디론가 넘기고 있다는 가능성까지 의심하게 된 순간 회장의 안색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돌아온 강미란 상무 역시 기찬의 이중적인 행보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는 본사에서 건너온 파일과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특정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점을 포착합니다. 그 자금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듯 흔적을 감추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안에서 움직였다는 증거야. 미라는 그날 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회장에게 보고할지 아니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한 건 황기찬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가족 내에서 늘 장난기 많고 철없던 막내 승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던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엔 도희와의 내부 비리 기찬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반복되어 적혀 있었고 이는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희가 남긴 메모와 다이어리를 들고 김도윤을 찾아갑니다.
김도윤 씨 이거 제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저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승우의 눈빛은 더 이상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도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시죠. 이 판 저 혼자 뒤집기엔 너무 커요. 이 작은 동맹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싸움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인과 도윤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속엔 이글거리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제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제 여동생을 죽였어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인은 순간 숨을 멈춘 듯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 떠오르며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하려 애썼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 진실 끝까지 갈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당신의 고통을 저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지만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간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침대만 스탠드를 켜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벽을 바라보던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강세리. 너 아직도 내 남편이 너만 사랑한다고 믿니? CCTV 확인해봐. 의미심장한 이모티콘 하나가 문장의 끝에 매달려 있었고 제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도착한 영상 파일.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그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영상은 병원의 한 병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기찬과 세리가 서로에게 다가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입을 맞췄습니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동작. 한두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인의 눈빛은 흔들렸고 숨이 목까지 차오르며 가슴이 터질 듯 아팠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등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질투하던 그 그림자 같던 강세리와 함께. 영상이 끝났을 때 제인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요? 그건 당신이 밟고 지나간 시체 위에서나 피는 꽃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고 떨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절망감과 그래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심이 동시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쌍하게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전장에 선 여왕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전 숨겨두었던 메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도희와 관련된 사건 기록과 기찬, 세리 YL 내부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말했던 진실, 도희의 죽음, 어머니의 비리, 기찬의 야망, 세리의 질투까지. 그녀는 그날 밤 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전화를 받은 미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눈 떴구나, 제인아. 오래 걸렸지만 잘했어. 같이 가자. 우린 이겨야 해. 가면은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은 이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여왕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과연 누구의 칼날이 진실을 가를 수 있을까요? 여왕의 집 12회 여러분은 절대 예측 못하실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